안녕하세요. 한약사 김선생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족들이랑 왔다가 길가에 약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가을에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을 약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약초는 나팔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꽃인데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쓰이죠. 네, 꽃 색깔은 다양한데 홍색, 백색, 청백색 같은 게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본 꽃은 이제 보라색이네요. 한의학에서는 이 말린 나팔꽃 씨를 견우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늦가을에 열매가 여물 때 따서 이제 껍질을 벗겨내고 말린 씨를 약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견우자라고 하면 끌견에 소우자를 써서 소를 이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씨 껍질이 검은색인 것을 우리가 흑축, 백색인 걸 백축이라고 부릅니다. 약성은 맛이 맵고 쓰고 또 찬성질에 독성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통하게 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나 설사약으로도 쓰고요. 또 부종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약초는 모란 또는 목란이라고 부르는 약초입니다. 봄에 이제 분홍색 꽃이 예쁘게 피는데요. 뿌리 껍질을 목단피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목단피는 작약과 꽃이 피는 시기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그래서 꽃을 봐서는 이제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작약과에 속하는 본초입니다. 모란은 이제 낙엽과목이고 작약은 단연생 풀인데요. 나무인 모란은 이제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지만 풀인 작약은 땅속에서 붉은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모란은 몸에 열을 없애주는데 많이 쓰이고요. 소염 진통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 불임 시에 배란 촉진제로도 이제 사용되는데 이 계지복령환이라는 처방에 이 목단피가 들어갑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배란 촉진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하지만 이제 임신부의 경우에는 유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기에 해당됩니다. 자, 씨앗을 보면 꽃이 지면서 이제 과육이 터져서 이제 씨앗이 맺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 사마귀도 보이죠? 이제 사마귀도 약재로 쓰이는데요. 상표초 또는 이제 당랑자란 이름으로 사마귀 그 자체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알이 들어있는 알집을 쪄서 말려서 가루를 내어 약재로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요실금 같은데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네, 그 다음은 산과 들에서 많이 보이는 방아잎입니다. 주로 지상부를 말려서 약재로 곽향이나 배초향이란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좋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런 어린 잎을 잘라서 이렇게 향신료처럼 매운탕이나 추어탕 등에 넣어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을 부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꽃은 이제 꿀풀과에 해당돼서 꿀풀과 계열의 이제 생김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배초향은 여름 감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겨울철 감기에는 이제 땀을 푹 내면서 감기 몸살을 치료한다고 하면 여름철 감기는 땀을 많이 내면 기운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소화장애를 겸한 열이 나고 두통,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여름철 감기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은 쇠무릎. 소 우자에 무릎 슬자를 써서 우슬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마디가 소무릎, 관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디가 소무릎처럼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같은 가을에는 이제 씨가 맺혀 있죠. 다니다 보면 바지에 이 우수 씨앗이 많이 묻기도 합니다. 약재로 쓸 때는 뿌리를 캐서 사용하는데 뿌리를 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뿌리를 이제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말려서 차처럼 이제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주의할 점은 아린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드실 때는 생강이나 대추, 볶은 옥수수 같은 거 함께 넣어서 이제 끓여 드시면 아린 맛을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이제 아까 소 무릎을 닮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임상에서도 관절 질환,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걸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엄나무, 이제 음나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여기 잎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이제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보통 한 5갈래에서 7갈래로 잎이 갈라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뒤에 나무 줄기를 보시면 두릅나무처럼 톱니 같은 가시들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시를 제거하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약재로 쓸 때는 줄기 껍질을 해동피란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민간에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제 몸통째 유통돼서 또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삼계탕 재료로도 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한방에서 해동피란 이름으로 거풍습 약에 해당이 되는데, 풍습을 없애고 경맥을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습이 많은 관절염, 붓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식품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에 끓여서 차처럼 드시기에도 이제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호두나무입니다. 잎은 이제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지금 이제 9월 중순인데 아직 호두 열매는 여물지 않았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익으면 갈라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 호두나무 열매를 추자 또는 당추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호두씨가 뇌 모양이랑 많이 닮아서 이제 오메가3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두뇌 발달,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호두나무는 그 자체를 심으면 이제 뿌리가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에 가래나무 뿌리에 이 호두나무 접을 붙여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해서 심습니다. 그 다음은 인진쑥입니다. 봄에 채취한 거를 면인진이라고 하고, 가을에 채취한 걸 인진호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는 쑥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사철쑥이라고 불러서 또 사철쑥이 생각보다 좀 귀합니다. 보시면 잎이 가늘어요. 학명이 아르테미시아 캐필라리스라고 해서 이 캐필라리스가 모세관을 뜻합니다. 잎이 이제 모세관처럼 얇아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한방에서는 인진호란 이름으로 이제 약재로 사용되고 지상부를 말려서 사용합니다. 이것과 닮은 게 이제 더위지기 쑥이라는 게 있는데, 더위지기는 한인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이게 많이 복용하면 간독성이 있어서 황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약 먹고 황달 생겼어요, 간 수치가 올라갔어요 하면 또 한인진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량은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간대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진호는 이렇게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간질환에도 이제 사용하는데, 약으로 쓸 때는 보통 고용량을 씁니다. 그래서 인진오령산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게 보통 간이 안 좋을 때 쓰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네, 그리고 약쑥인데요. 애엽이라는 약재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상부를 말려서 이제 약재로 씁니다.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향을 맡아보면 이제 뜸뜰 때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 외에도 애엽은 반신욕 할 때 넣으면 향도 좋고 심신 안정에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목화섬처럼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또 가을철이 되면 이제 씨를 맺는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엽은 임신이 잘 안 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할 때 쓰는데, 쑥은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품이기도 해서 뭐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적정량 섭취하시는 건 괜찮지만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황달이나 간 수치를 올릴 수 있어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즈기. 이제 한방에서는 자소엽이라고 불리우는 약초인데요. 앞뒤가 모두 보라색인 이게 바로 자소엽입니다. 임산부 감기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꼬투리에 달린 씨를 소자, 차즈기 씨, 자소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만성기침 이제 많이 하시죠? 그때 이 소자 씨를 볶아 쓰는데 생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제 볶아서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자 감기탕이라는 처방에 이 자소자가 들어가는데 임산부 감기나 일반인 만성기침에 잘 듣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초록색 그리고 뒤에는 보라색 잎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청소엽이라고 부르는데 깻잎 같은 경우는 다 초록색이죠, 앞뒤가. 근데 청소엽은 이렇게 앞은 초록색, 뒤는 보라색. 이렇게 옆에 가서 보시면 깻잎이 바로 있죠. 깻잎은 앞뒤 모두 이렇게 초록색. 깻잎이고 옆에 앞은 초록, 뒤에는 보라색. 이게 이제 청소엽. 앞은 초록, 뒤는 보라색이 청소엽이고 또 앞뒤가 모두 이제 보라색인 게 자소엽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맘때 가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초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오늘 말씀드린 가을 약초들에 대한 소소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일상과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습관 생활약초였습니다.